그 탈모약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네. 말씀드려 볼까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흔한 것은 성욕구의 저하입니다. 그 야동 열심히 보라 그럽니다, 저는. 내가 머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럼 못 하는 거네? 예, 뒷머리 없으면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할 수는 없네. 안 돼요. 자기 거만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탈모 치료제의 어떤 건강보험 네. 저희 업계에서는 뭐 좀 불필요하지 않나?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머리카락에 관한 지식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탈모 전문가 한상보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 이식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의사고요. 올해 25년 차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모발 이식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은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등모등모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장님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가 이 머리카락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엄마 말하고 제 말만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좀 탈모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인 분들 얘기를 좀 내가 어느 정도면은 병원 가면 좋을까요? 유전 탈모에 대한 의학적인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먹는 약이 있고요. 모발 이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예. 약은 무엇이냐면 남성만 먹을 수 있고요. 가능한 어린 나이에 드실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약은 먹어서 나진 않아요.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먹는 약은 유전 탈모의 진행을 멈추거나 천천히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살 때 우리 집에 유전 탈모가 있고 내가 빠지네? 그럼 빨리 먹으면 그 나이대로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가 있는 거죠. 30살 때 먹으면 그때 모습으로 버텨나가는 거고. 20살부터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중고등학생들도 심한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권하진 않으시지만. 뭐 약을 먹어서 좋을 건 없죠. 근데 정말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게 중고등학생인데 외모 요즘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머리숱이 없고 그러면 막 놀림받고 이러면 얘 마음이 어떨까요? 참고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학생들 뭐 말하는 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상담은 받으러 데리고 가주는 그런 결단, 용기, 친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약을 빨리 먹는 게 좋아요. 네.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스톱시키면 예.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45, 50살 네. 요때까지 약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이후로는 우리 몸이 노화가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유전 탈모도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약 용량을 줄이던가 먹지 않아도 돼요. 20살부터 네. 예를 들면 환갑이 될 때까지 네. 그 약을 계속 꾸준히 복용해도 문제가 네. 없다. 모든 약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들과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무게를 비교해 봤을 때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 그 탈모약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네. 말씀드려 볼까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네. 국민 부작용이기 때문에 제일 흔한 것은 성욕구의 저하입니다. 하고 기능의 싶지가 않아요. 저하가 아니고요? 네, 성욕구의 저하가 제일 흔합니다. 젊은 층 연령대에서는 한 3%에서 0.3%로 아주 희박해요. 그런데 나이가 40살 이렇게 넘어가는 그 나이 때는 실제로 임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명 드시면 한 2~3명 정도는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뭐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야동 열심히 보라 그럽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성욕구의 저하입니다. 욕구의 저하. 그러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욕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뭔가 식욕이나 뭐 이런 전체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욕만 성욕구만 저하가 옵니다. 그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거는 명확하게 기존적으로 모릅니다. 왜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진지 모른다고요? 예,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욕구가 저하가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능도 따라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 학생인데 네. 학원 가도 공부 안 하겠죠. 예. 성적 떨어지겠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저하되면 기능이 따라서 부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약을 뭐 하루 이틀 안 먹고 그러면 욕구가 다시 살아납니까? 만약에 이게 좀 내하고 잘 안 맞아서 예. 나는 약 이제 그만 먹을래. 단약을 하시면 한 14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체내에서는 완전히 사라져요. 생겼던 부작용들은
100%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유전 탈모에 먹을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 완경되신 다음에 생리가 끝난 다음에는 남자가 먹는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못 먹거든요. 임신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성 탈모 환자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인데요.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미녹시딜입니다. 화학 성분명 미녹시딜이고요. 바르는 용제가 있고 먹는 알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원래는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복용하던 약인데 이걸 먹은 고혈압 환자들이 잔털이 좀 생기는 걸 보고 탈모 치료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처방하고는 있습니다. 이 약은 어떤 생리적인 효과냐면은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을 좀 확장시켜줘요. 그러면 혈액이 많이 모낭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머리카락을 좀 굵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스프레이식으로 두피에 바르는 게 있고 네. 하루 한 알씩 먹는 약이 있어요. 출산 후에 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 네. 그럴 때 이제 미녹시딜을 먹으면 좀 효과를 볼 수는 조금 있군요. 효과 볼 수 있어요. 원형 탈모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예. 그 유전 탈모,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유전 탈모,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산후 탈모라든가 뭐 항암 치료 후의 탈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약도 역시 부작용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게 콧수염 잘 나고요. 손가락, 발가락 털이 좀 늘어나요. 저희 처제 처방해 봤더니 요 손에 털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 눈에 막 띌 정도로요? 근데 본인은 좋아해요. 왜냐면 이것도 좀 개선이 되니까. 네. 약을 처방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모발 이식을 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유전 탈모의 원칙적인 치료는 그 먹는 약입니다. 그거밖에는 없고요. 수술은 치료라기보다는 미용적인 시술입니다. 미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빠져버린 거, 네. 그걸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쌍꺼풀이나 코 높이는 것처럼 미용적인 수술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는 태어날 때부터 탈모는 아닌데 원래 이마가 높거나 여성분인데 남자처럼 이마가 각진 이마 있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럼 머리띠를 한다거나 이렇게 묶고 다니거나 하는 게 좀 곤란하시죠. 그런 분들도 이제 모발 이식을 해서 예쁜 헤어라인을 다시 재건해 드리는 거죠. 근데 모발 이식은 치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모발 이식은 그냥 미용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헤어스타일 할 때 너무 이게 힘들고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모발 이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발 이식이 일반적인 다른 수술에 비해서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시술 아니고 시술입니다. 수술 아니에요? 시술. 아, 그래요? 네. 모발 이식은 부분 마취로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시술 받는 것이고요. 예. 모낭을 빼다가 옮겨 심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작업을 뭐 1000번, 2000번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져서 이게 뭐 엄청나게 힘든 수술이고 아프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수술 중에는 무통이고요. 같은 동작을 계속 뺐다 넣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복불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그냥 오랜 시간 깨어 있는 채 있는 게 힘든 거지 아프지는 지겹죠. 않다. 네,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려드리고 뭐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도 드리고 그럽니다. 얼마입니까? 비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뭐 싼 병원 있고 비싼 병원 있고 그런데 네. 보통 한 올당 3,000원 보시면 됩니다. 한 올당 3,000원이요? 네, 한 모에 3,000원. 소중히 간직하세요. 최소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게 시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은 남자분들은 예. 제일 많이 하시는 게 3,000모 시술이 제일 중간값이고요. 네. 여성분들은 한 2,500모, 2,000모 정도가 중간값입니다. 3,000원 곱하기 3,000원. 네.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근데 미용 시술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별도 있습니다. 비싸네요. 만족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뒤통수에 있는 모낭을 뿌리를 예. 두피 속에 있는 걸 캐내 가지고 음. 심고 싶은데 바늘로 쏙 넣어주면 끝입니다. 모낭을 이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쪽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네, 뒤에는 많으니까요. 원래 뒤에가 더 많아요? 네, 사람은 뒤통수에 있는 머리카락이 제일 굵고요. 개수도 제일 많고요. 수명도 제일 길고요. 유전자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뽑아서 옮겨 심으면 거의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머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럼 못 하는 거네요? 네, 뒷머리 없으면 못합니다. 뭐라도 있어야, 옮길 게 있어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보통 사모님들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내 거 주겠다? 이거 좀 해달라. 아, 이렇게 옮겨달라? 안 네. 돼요? 안 돼요. 자기 거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콩팥이식 이런 것처럼 이게 예. 다 이렇게 이제 맞아야 돼가지고 자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껴 쓰셔야 돼요. 무조건 많이 하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냥 머리카락 아니고 약간 인공 머리카락을 심는 기술은 아직은 있습니다. 안 돼요? 옛날에 있었어요. 실리콘 헤어를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좀 면역 반응이 적은 화학물질을 만든 실 같은 거죠. 그거를 잘라가지고 두피에다가 구멍을 뚫고 생체에 쓸 수 있는 그 접착제가 있어요. 본드가 있어요. 네. 그걸 찍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시술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게 넣으면 이게 자라지 않죠. 예. 이거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인체 적합 물질 실리콘이라 하여도 어느 정도의 거부 반응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몇 달이 지나면 이게 다시 빠져요. 그리고 두피는 좀 흉조직으로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 그래서 없어진 거네요. 네. 옛날에는 하다가. 예, 그렇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 모발 이식을 딱 받았어요. 언제부터 안정적인 내 머리가 되는 거죠? 3, 4일 정도 지나면 네. 뭐 보통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모든 생활을 다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모낭이 바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낭을 옮겨 심어주는 거랬잖아요. 이 모낭이 이게 예민해요. 그래서 옮겨 심으면 얘가 처음엔 겨울잠을 자요. 잠깐 쉬었다가 한 1년 정도 뒤에 깨어나서 머리카락을 합성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1년 뒤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30년 만에 탈모 신약이 등장했다. 저도 봤습니다. 예, 이탈리아 제약사가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네. 또 바르는 탈모약이에요? 탈모인들에게 좀 기대할 만한 소식입니까?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자주 나와가지고 예. 저희는 뭐 입증될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워낙 많습니다, 이런 약들이. 근데 요거는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언제 우리나라는 처방이 될까 이런 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네. 그거를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신약이 나와서 출시되고 실제로 환자들이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상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백인 다르고 흑인 다르고 황인종 다르고요. 연령대마다 다르고 이것이 한 대 지나서 10년 이상 사용됐을 때 출산이나 자녀에게 어떻게도 내려갈 수 있는지까지 전부 다 테스트를 해야 돼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탈모 환자들은 사실 부작용 크게 없이 바르면은 머리카락이 나는 이런 약 언제 나오나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예, 탈모 치료제의 어떤 건강보험 들었습니다. 예, 적용을 검토해봐라 이런 네. 얘기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드디어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뭐 저희 업계에서는 뭐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필요해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료보험 제정 자체가 뭐 제가 걱정할 분야는 참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의료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재정이 많이 지금 열악합니다. 탈모보다는 뭐 중환자 생겼을 때 우리가 뭐 뇌종양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정말로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야 되는 질환이 생겼을 때 그쪽의 재원이 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한 얘기가 탈모가 생존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정말 수많은 이 탈모 환자들을 만나고 계신데 원장님 느끼시기에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는 맞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탈모가 심하면 정신적인 우울증이 좀 심하게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치료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한 달 복용분이 한 3만 원 정도 하면 다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3만 원 없어서 치료 못하는 탈모인은 없거든요. 아, 내가 유전 탈모가 있다 해서 약을 먹어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굳이 귀한 의료보험 재정을 이런 데 쓸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00% 유전? 네, 유전입니다. 100% 유전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입니다. 진짜 그거는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헬스를 너무 많이 하면 맞지 않습니다. 네. 맞지 않는 건데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또 아무 문제는 없고요. 많이 먹으면 특별한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네, 탈모 전문가 한상보 원장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성 탈모, 여성 탈모 어떻게 좀 다른가요? 모양이 달라요. 같은 유전 탈모래도 남자분들은 요렇게 이제 올라가죠. 앞이 이렇게. 그래서 보통 M자 탈모라 그러죠. 여성분들은
헤어라인은 예뻐요. 빠지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 가르마 있죠. 가르마 중심으로 좌우로 천천히 얇아져요. 가늘어져요. 거미줄처럼 점점점점 가늘어져요. 모낭이 잘 죽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얇아집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남성, 여성 호르몬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낭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탈모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 네.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성 유전 탈모가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남성, 여성 동일한데 숫자적으로는 동일한데 남성 유전 탈모는 앞 라인이 무너지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가릴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서 더 티가 우리가 나서? 잘 보여요. 예. 여성분들은 이렇게 모낭이 죽지는 않거든요. 모낭은 다 살아있는데 천천히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흑채를 쓴다거나 또 스타일을 잘한다거나 하면 잘 가려져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탈모는 남성만 많이 걸리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보면 찾아오시는 환자분 비율로 보면 6대 4 정도 거의 비슷해요. 남자가 조금 많은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 남성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헬스를 너무 많이 하면 탈모가 온다. 네. 맞아요? 아이, 그렇진 않아요. 보통 우리나라 속담에 뭐 대머리는 정력이 강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대머리는 정력이 약하다는 속담도 있어요. 그런 나라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네. 대머리는 정력이 세다. 이 이야기 때문에 물론 틀린 겁니다.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네. 맞지 않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좀 남성상이 증가되면 탈모도 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반대로 탈모를 치료하면 좀 여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이거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운동 마음껏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또 탈모가 온다. 아, 단백질 보충제는 아무 문제는 없고요. 드셔도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요. 일부 헬스 보충제 중에서 뭐 특별한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머리를 좀 얇게 만들 수는 있어요. 탈모 원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100% 유전? 네, 유전입니다. 100% 유전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만 있어도 모든 자녀들은 아들, 딸 다 유전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탈모되는 건 아니에요. 요게 그냥 갖고만 있으면 탈모 전혀 없어요. 원래 물려받을 때는 오프 상태거든요. 꺼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한평생 살면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상태로 살아요. 오프예요. 근데 가끔 오프로 살다가 20살 전후에 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탈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대 거른다, 뭐 두 대 거른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진짜 그거는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근데 너무 겁먹을 게 없는 게 오프 상태에서 온 되는 확률은 작아요. 오프 상태에서 온다는 경우는 작다. 작아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탈모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겁먹을 건 그럴 건 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탈모가 없으면 나는 탈모가 안 될 확률이 거의 높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아빠가 탈모다. 네. 그럼 아들인 나는 일단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정도 하는데 100%는 아니고 보통 확률은 저희가 봤을 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그래 높진 않군요. 네, 별 안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 있는 보면 저는 심한데 저희 형하고 저희 남동생은 너무 많아요 그러거든요. 그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전 탈모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모 유전자가 다 있다고요? 대부분은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활동력 자체가 아주 낮은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높은 사람은 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천만 탈모, 철만 탈모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거기서 한 100분의 1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좀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 출연하는 이유 중에도 그게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탈모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탈모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내 모발이 건강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면
머리도 건강한 거예요. 머리카락도. 탈모를 위해서, 탈모 방지를 위해서 뭐 특별한 걸 안 할 해도 필요가 된다. 없어요. 예, 내 몸이 건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이 아프고 병들잖아요. 네. 이게 건강은 두 가지거든요.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거든요. 정신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고민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카드를 하필이면 빌려준 날 헤어졌다거나 친구 돈 빌려줬는데 돈 못 받고 연락 안 되거나 이런 거 어쩔 거예요. 그죠? 미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쑥쑥 떨어지죠. 이게 스트레스성 탈모거든요. 전체적으로 머리감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막 뛰어오시거든요. 하지만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성 탈모는 일시성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방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돌아와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은 옅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건강해지잖아요. 네. 돌아와요. 보통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별걸 할 게 없고. 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술, 담배 먹고 이러진 마시고요.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셔야 돼요. 뭐 운동이라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그냥 두면 돼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 근데 동그랗게 빵꾸 나는 거는 치료하셔야 돼요. 원형 탈모는 네. 100원짜리처럼 빵꾸 나는 거는 이거는 가까운 피부과 혹은 가정의학과 방문하시면 치료가 아주 쉬워요. 먹는 약이랑 주사 치료가 있거든요.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평생에 보통 7회에서 8회 정도 원형 탈모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한 질환이에요. 지금 저희가 유전 탈모,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렇게 탈모의 원인으로 주요하게 이제 짚어봤는데요. 혹시 이거 말고 탈모를 부르는 어떤 안 좋은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니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그 견인성 탈모인데요. 견인? 견인, 땡긴다고요? 당기는 거죠. 자동차 견인하는 것처럼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학교 갈 때 머리 이렇게 찡 당겨가지고 눈 쪽 째지게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똑똑해 보이라고. 그러면 모낭이 점점 얇아져요. 헤어라인 올라가요. 탈모. 그래요? 예, 그래서 가볍게만 묶어주세요. 이건 어때요? 제가 얘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는 습관인데요. 집중을 하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지는 습관. 의외로 많아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요. 만지다가 꼬아가지고 뽑거든요.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예, 지금은 그러면 안 그래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게 이제 발모벽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발모, 머리카락 뽑는 벽, 습관 벽자거든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낭이 점점 그 상처를 입고 하다 맨 끝에 죽어버려요. 머리 안 그러면 난다? 안 나요. 거기 모발이식 하러 가끔씩 환자분들이 찾아오세요. 그 뽑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만지는 건? 네, 만지는 괜찮아요. 예. 근데 뽑으시면 안 돼요. 특히 수험생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그거 안 좋아요.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기 낳고 이후. 출산, 네. 산후탈모. 막 몸도 변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머리까지 많이 빠지고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좀 빠지거든요. 많이 빠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의학적으로는 뭐 항암 치료 후에 오는 탈모라든가 산후탈모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회복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그 전 상태에 비해서 70이나 80% 정도밖에는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솔직히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애 하나 낳을 때마다 내 머리가 80%만 지키게 된다고요?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예. 그하고 뭐 멀쩡한 이도 뭐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뭐 안 빠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그 미녹시딜 제품이에요. 그때 수유 끝난 일시적으로? 다음에 수유 끝난 다음에 혈액 순환이라도 좋게 만들어서 그걸 조금 더 굵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흰머리를 좀 늦게 나게 하는 방법 아니면 난 흰머리도 까맣게 바뀌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나오면 노벨상 받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검은콩 두유를 엄청 뭐 매일 먹었더니 흰머리도 뭐 까매졌어요 이런 광고 같은 것도 있던데. 가슴 커지는 건 있는데 머리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 효과 없어요. 그래요? 예,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니 검은콩을 많이 먹으면 네. 흰머리가 좀 늦게 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리고 다시마 예. 그런 거 막 먹고 예. 그러면 이제 검은 색깔이니까 흰머리가 좀 덜 날 거다, 좀 좋아질 거다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흰머리를 지금 늦게 나게 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의학계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가끔 샤워하고 나서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나 어디 아픈가? 생각 들 때도 있고, 머리를 가끔 묶으면 어떤 날은 머리가 너무 쥐꼬리만한 거예요. 머리숱이 줄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쓰고 있는 게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탈모 샴푸도 쓰고요. 탈모 스프레이, 방지 스프레이, 그다음 앰플 이런 거 좀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제가 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잘하고 있는 거 절반, 불필요한 거 절반이고요. 모자를 오래 썼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것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저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 제품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쓰면 안 쓰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실질적으로는 되진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탈모 샴푸를 쓴다거나 어떤 탈모 방지 제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탈모 샴푸나 바르는 거, 뿌리는 것들은 네. 다 이 머리카락에 달라붙겠죠.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달라붙는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 머리카락과 두피는 탈모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모발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두피 속에, 즉 우리 피부 속 깊이 한 5mm 정도 깊이의 지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모낭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젤리 같이 생긴 건데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길쭉하게. 우리 가끔 머리 뽑으면 통째로 나오는 그건가요? 그거는 피지 덩어리거나 모낭을 둘러싸고 있는 네. 하얀 막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 모낭은 뽑히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막 흔들어도 예. 다시 나요. 상관없어요. 막 음. 흔들어도 돼요. 근데 모낭이 뭐 하는 녀석이냐면은 모발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에요. 네. 여기가 살아있는 세포의 덩어리예요. 음. 여기서 모발을 막 합성해가지고 두피 바깥으로 모발이 조금씩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피부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모발은 이제 이 모발 세포들은 생명이 없어져요. 손톱, 발톱처럼 그냥 죽은 각질 세포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네, 그거 다 죽은 세포예요. 그래서 잘랐을 때 피가 나지 않잖아요. 잘랐을 때 아프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죽은 세포라서. 네, 죽은 세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세포에 뭐 칠을 하고 뭐 발라봤자 네. 아무 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근데 뭐를 하면 네. 그 제품이 두피 속으로 그 모낭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몸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시스템이냐면 바깥에 어떤 물질들을 바르고 칠하고 적셔지더라도 우리 피부 속으로는 흡수되지 않아요. 강력한 방어막이 딱 형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어막이 없다면 바깥에 있던 오염물질이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바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좋은 제품을 쓰시더라도 두피 속으로 물론 아주 극미량이 침투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작용의 기전을 줄 만큼 유의미한 양이 흡수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효과가 없다고 하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은 예. 하나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우리 두피 있죠, 두피. 그러니까 너무 내 모발이나 두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도 건성이 있고 지성이 있잖아요. 네. 두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성 두피도 있고 건성 두피도 있죠. 내 두피 상태에 맞는 샴푸 정도는 골라서 쓰시면 좋아요. 그 정도까지 하시는 거는 저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탈모 방지, 육모, 중모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원장님? 비오틴이나 네. 아연 같은 영양제 챙겨 먹기. 네.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서 맥주 효모를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거는 좀 챙겨 먹으면 어떨까요? 도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 극단의 다이어트를 한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아예 막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다이어트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영양분이 결핍되니까 우리 모발도 나빠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챙겨 드시라고 제가 조언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탈모 방지 효과를 내세우는 그 회사들이 이 방송 네. 보고 아니 우리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니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제품 판매하는 회사들은 단면적인 부분만 보는 거죠. 이 성분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그 시각에 좁은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고요. 우리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까지 탈모 여러 가지 뭐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통 보면 90%는 정상이세요.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멀쩡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너무 탈모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버린 거죠.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노화예요. 우리가 20살 청년의 머리카락과 50살 아저씨의 머리카락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볼륨도 없고 이마도 좀 올라갔을 거고 좀 얇아졌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하고 비교를 해야지 되는데 과거의 나와 이 비교를 할 수는 없죠. 너무 탈모를 위해서 뭔가 어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어떤 제품을 사고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실 필요는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만 하면 모발은 보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술, 담배 좀 줄이시고 즐겁게 오늘 하루도 굿데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샴푸나 제품 같은 거 비싼 거 일절 필요 없고요. 그냥 저렴한 제품으로 우리 마트 가서 1+1 같은 거 쓰시면 충분하고요. 굳이 내가 나한테 좀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지성 두피면 지성 두피용 샴푸, 건성이면 건성 두피용 샴푸 요 정도만 초이스 해주셔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뭐 영양제라든가 바르는 앰플들은 불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쓸데없는 돈 안 쓰고 매일매일 머리 잘 감으면서 머리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등모등모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